네, 우리가 어떤 책들을 읽어야 되고 우리가 관심사가 예를 들어서 경제학이다. 그러면은 도대체 무슨 책들 읽어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문학을 좋아한다. 그러면 또 어떤 책들 읽어야 되는지, 내가 공학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내가 읽을 수 있는 책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고,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정말 추천하고 싶은 그런 책들을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롭게 이제 코너를 개설한 블루키 네. 북스에 대해서 그쵸. 이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블루키 북스는 무엇인가요? 많은 학생들이 이제 책을 읽어야 된다는 건 다 알아요. 근데 정작 안 읽죠? 근데 안 읽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예전에 그 블루키 TV에서도 녹화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안 읽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책이 재밌는 책을 만나는 일이 없어서 그래요. 나한테 맞는 거, 내 호기심에 맞는 거, 내 알고 싶은 거를 그렇죠. 적어서. 그래서 이 코너의 블루키 북스 코너의 목적은 좋은 책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학교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접하지 않는 그런 책들에 대해서 소개도 하고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 아이들한테 조금이라도 동기를 줄 수 있을까 해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오늘 갖고 온 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뭐 다양하게 이제 앞으로 할 거예요. 문학도 하고, 뭐 비문학도 많이 하고, 역사, 경제, 뭐 심지어 정치, 뭐 철학 다 할 거예요. 심지어는 뭐 정말 황당한 그런 것들도 할 건데, 오늘은 일단 많은 아이들이 이제 경영이나 경제 쪽으로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제가 그 인터뷰에 대한, 칼리지 인터뷰에 대한 것에도 얘기를 했지만, 학생들이 어떤 책을 읽었는지는 그 아이의 어떤 지적인 성장에 가장 좋은 척도가 되기 때문에, 경제나 경영학을 하겠다는 학생들은 꼭 읽어봐야 될 책. 그래서 Freakonomics, 이것도 굉장히 나온 지 오래됐어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오래전에 저도 읽었던 것 같은데요. 한 20년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 책을 가져왔고, 그 다음에 이 책의 후속이라고 할 수 있는 Super Freakonomics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지금 이 표지를 떼서 그런데 그 오렌지랑 사과가 뭐 이렇게 있는 그 그림이에요. 겉에는 사과인데 자르니까 안에는 오렌지 뭐 이런. 근데 둘 다 아주 좋은 책들이고요. 그 재밌습니다. 어떤 내용이? 이게 굉장히 좀 재밌는 게,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경제학 책이 아니에요. 지루하고 뭐 케인지안 나오고 뭐 이런 책들이 아니고, 이거는 전혀 그것과 무관한 우리가 보는 이런 현재 삶에서 보는 이런 흥미로운 일들을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설명하려고 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거에 대해서 아주 재밌게 설명을 해요. 이 책도 굉장히 재밌게 써졌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명 있었어요. 시카고에서, 유니버시티 시카고에서 경제학 교수인 두 분, 레벳이라는 분과 더브너, 스티븐 D. 레벳, 스티븐 J. 더브너이라는 두 분이 있었어요. 참고로 이 그 프리코노믹스가 너무 성공을 해가지고 그 팟캐스트가 있어요. 프리코노믹스 팟캐스트가 있고, 당연히 공짜입니다. 그 하면은 아마 경제학을 싫어하는 학생들도 경제나 경영 이런 쪽에 굉장히 관심이 생길 것 같아요. 학생들이 요새 저학년들이 주로 이제 SAT를 빨리 접하는 시기가 요새 흐름이 그렇잖아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죠. 네, 실질적으로 이런 코너가 계속 노출이 돼서 이제 실질적으로 좋은 책을 읽고 학생들이 스스로 책을 찾아서 읽고 이제 학교 그렇죠. 책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렇죠. 흥미를 찾아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SAT 점수도 따라오지 않나 싶은데, 그렇죠. 이 코너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뭐 늘 그렇듯이 항상 좋죠. 저희는 좋은 거 많으니까. 근데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좋은 책을 읽는다라는 거에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어떤 만들어진 정형화된 리딩 리스트를 믿지 말라. 그거는 정말로 추천을 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그거는 그냥 기본적인 양서예요. 마치 한국 고등학생들이 읽어야 될 책 속에는 뭐 구운몽도 홍길동전도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수능 언어 능력을 잘하기 위해서 꼭 그게 필요한 것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나의 사고를 배양시키는 데 있어서. 그래서 리딩 리스트를 너무 신봉하지 말고, 특별히 college board 추천 100권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정말 폐악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두 번째로는 책을 읽지 않으면 그 분야에 대해서 내가 아는 바는 없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는 공학을 하고 싶다. 나는 뭐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적어도 그러한 사람들이 어떤 길을 걸었고 어떤 과정을 하며 이렇게 성공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냥 난 MIT 가가지고 엔지니어링 하면은 그냥 구글 들어가가지고 평생 일하다가 뭐 몇백만 불 벌고 그냥 은퇴하는 이거는 우리의 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고 뭐 가장 쉬운 책으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다 재밌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엄한 걸 했지만 영문학을 했지만 이런 걸 읽으면 저도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제가 재밌다는 얘기는 고등학생들한테는 고등학생들의 지적인 능력이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훨씬 더 잘알고 재밌어 할 것 같아요. 학생들의 흥미가 다 다르니까 이제 그쵸.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다양한 책을 소개함으로 인해서 이제 학생들이 거기에 맞는 책을 그렇죠. 찾아서 선택할 수 읽어서 있고. 이제 그들의 지식을 학생들의 지식을 이제 저희가 늘려주는 그렇죠. 그런 코너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SAT라는 시험은 사실 테스트 프랩을 해가지고 점수를 뭐 올릴 수 있겠지만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근데 이런 것은 우리가 어떤 영어를 접하는 언어를 통해서 어떤 지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그런 SAT 수업을 뭐 3달, 뭐 1년 동안에 듣는 것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저희 교보문고에 가면 2만 원 정도면 살 수 있는 책인데 뭐 200만 원 내고 학원 다니는 것보다 훨씬 나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거를 몇 권만 읽으면. 저도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요. 예, 이거는 굉장히 한국에서도 괴짜경제학이라고 해가지고 번역이 돼서 뭐 굉장히 베스트셀러였죠. 한글판이 있는 거죠? 있죠. 하지만 추천하고 싶지는 않고 그 학생들은 꼭 영어로 읽기를 바랍니다. 제가 2000년에 그 새해 결심이 뭐였냐면 영어로 쓰여진 책은 절대로 번역판 안 읽는다는 거였어요. 그거를 지금까지 지키고 있어요. 저도 빨리 그런 실력이 돼야 할 텐데. 다 읽을 수 있어요. 다 읽을 수 있는데 처음에 한 10페이지가 힘든 거예요. 그것만 지나가면 굉장히 쉽게 읽습니다. 여기 이 책의 내용을 잠깐만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면 예를 들어서 왜 갑자기 범죄율이 어떤 미국에서 범죄율이 갑자기 이렇게 내려갔냐 이거부터 이제 얘기를 시작을 해요. 근데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abortion 낙태를 허용하고 안 하고가 그 아주 크리티컬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거를 통계학적으로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이것을 이제 굉장히 하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굉장히 재밌고 예를 들어 가지고 왜 그 마피아들 그 미국에서 이제 그 마약을 파는 마약상들이 왜 엄마랑 같이 사는지 그러니까 그 구조가 맥도날드랑 똑같대요. 이 책에 보면은 마약상이 이제 뭐 총책이 있고 뭐 보스가 있고 총책이 있고 뭐 부두목들이 있고 뭐 총책이 있어가지고 디스트리뷰트 한 다음에 리저널 다이렉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풋솔저라고 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막 20불씩 파는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굉장히 재밌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지 못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기발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너무 재밌게 쓰고 이건 뭐 제 생각에는 진짜 아무리 오래 걸려도 뭐 하루 이틀이면은 아무리 시간 없는 학생들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페이지 수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2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네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끝나는 거는 마지막 챕터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 미국 그 사람들의 잘 사는 고소득 사람들의 이름들 가장 first name 이제 남자 여자 가장 저소득층의 남자 여자 심지어는 그 흑인들 이제 아프리칸 아메리칸스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들의 이제 이름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근데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그러면은 이름을 그렇게 지면은 그렇게 부자가 되느냐? 그건 아니죠. 다만 부자인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이름의 패턴들이 있고 그게 거기에서 이제 그 통계를 이제 내거든요. 굉장히 재밌어요. 네. 그래서 그 제가 학생들한테 예전에 얘기할 때 너희들 이 이름 중에서 자기 친구들이 있는지 한번 불러보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막 이제 제 친구 있다고 그러면 걔 부자냐 가난하냐고 하면은 거의 일치하고 맞아요. 너무 재밌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남자 이름이 가장 그 고소득층의 이름 중에 하나가 벤자민, 그 다음에 사뮤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인지 기억이 안 나네. 근데 그 이름들은 다 뭐냐면
요즘의 아이들의 이름이 아니에요. 벤자민, 사뮤엘. 아주 오래된 이름이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벤자민 the third, 3세, 예를 들어서, 사뮤엘 the fourth, 4세. 그러니까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이름을 불러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럴 만한 환경이 있는 아이들은 그렇게 이름을 네이밍하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그 스펠링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요. 그 얘가 이제 자스민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자스민이라고 하면 Jasmine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한 변종이 네. 엄청나게 엄청나게 많아요. 특히 아프리칸 아메리칸스들의 로우 인컴으로 가면 수십 가지가 나와요. 여기에 그걸 했는데 정말 믿기 힘들 정도의 그런 이름들이 이제 나와요. 막 그 Jazzmyne 이런 Jasmine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막 Jasmyn Jasmine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그 이제 가장 여기서 이제 blackest라고 하는데 가장 흑인스러운 남자아이들의 이름 이런 것도 나옵니다. 1위가 뭐냐면 Deshaun, DeAndre, Marquis, Darnell, Terrell. 근데 이거는 뭐 그렇게 꼭 이름을 지라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렇게 져요. 백인들 whitest boy names는 1위가 Jake, Connor, Tanner, Wyatt, Cody. 근데 이 이름들이 이렇게 백인스러운 이름과 흑인스러운 이름들이 다 뭐냐면 다른 리스트에서 나오는데 저소득층의 이름하고 굉장히 겹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해석을 다 해주는데 그 이름 때문에 저소득이 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이름을 통해서 뭔가 독특하고 막 이런 나만의 어떤 다른 스펠링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잘 사는 사람들은 그 이름을 할아버지 이름을 킵하고 싶지 뭐 이름을 괜히 스펠링 다르게 디안드레 뭐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레거시를 지키고자 하는 거지. 근데 이게 다 경제학에서 설명하는 아주 재밌는 그 이론이고, 또 이제 그 슈퍼 프리코노믹스 이게 저도 이제 읽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기에서 무슨 얘기도 나오냐면 그 매춘부에 대한 그 경제학적인 설명도 나와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고등학교 남자 학생들이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어 할 겁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이걸 이제 경제학적으로 굉장히 코믹하게 설명을 하는데, 그 다음에 suicide bomber, 자살 폭탄 테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왜 라이프 인슈런스를 사는지, 생명보험을 드는지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걸 확률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결론들이 많이 나오고, 경제학이 결코 이런 막 뭐 수요와 공급이라든지 뭐 화폐 통화 물량에 뭐 이런 얘기뿐만이 아니고 정말 많은 것들을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재밌네요.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고 굉장히 쉽게 읽힙니다. 굉장히 쉽게 읽고 저는 이거 여러 번 읽었어요. 이거 제가 한 대여섯 번 읽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 좀 안 읽어가지고 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 원래 책을 읽으면 앞에다가 몇 월 며칠에 읽었다, 그 다음에 또 읽으면 그 아래다 또 써놓고 하는 얘기 없네. 근데 이 프리코노믹스 같은 책을 예를 들어서 칼리지 인터뷰를 할 때 나는 경제학 하고 싶다. 그럼 다음 질문을 당연히 왜 하고 싶냐? 전공을? 라고 나오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런 걸로 시작을 하면 굉장히 좋죠. 자연스럽고. 그리고 경제학을 전공하고 싶다고 하는데 경제학과 관련된 책을 단 1도 안 읽었다면 그거는 인터뷰하는 사람이 보기에는 이거는 뭐 아무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좋죠. 꼭 추천해 주시구나. 혹시 그 추천을 스폰을 받아서 추천한 건 아니시죠? 스폰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좀 많이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네. 다시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첫 번째 책이 이게 지금 잘 안 나오는데 이게 프리코노믹스고, 프리코노믹스고, 그 다음에 이거는 슈퍼 프리코노믹스라는 책이에요. 굉장히 이 표지는 그 오렌지 같은 게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시면 될 겁니다. 괴짜 경제학이라고 한글로 되어 있어요. 우리 불기 TV가 이제 학부모도 이 TV를 많이 시청을 하는데, 학부모한테 이 책을 읽음에 있어서 당부하고 싶은 학생들이 이제 읽음을 해서 이제 당부하고 싶은 거 있으시죠? 제가 가이드라인을 몇 가지를 드리는데, 첫 번째가 그거 확인하지 말라. 그렇죠. 네. 왜냐하면 너 책 읽었어? 그거 얘기해봐. 이렇게 하는 순간 그건 뭐가 되냐면 그 과제가 돼요. 애들한테는 하나의 그 짐이 되고, 그러면 독서의 즐거움은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책을 애가 어떻게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읽었니? 재밌었냐? 뭐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 아빠한테 일단 저녁 먹을 때 그 독후감 써가지고 검사 받고, 아니면은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학원으로
연락 와가지고 책 독후감을 쓸 테니까 그거 좀 교정 좀 보고 이렇게 피드백 좀 해달라. 그거는 사실은 교육적인 효과는 거의 없어요. 오히려 그 리딩의 즐거움을, 독서의 즐거움을 그냥 없애는 아주 한 방에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퍼하는. 네, 그건 굉장히 좋지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학생이 읽고 싶어서 골라야 돼요. 그래서 야 이거 블루키 TV에서 조색강 원장님 이거 좋대더라 해가지고 사서 주면은 이미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학생하고 이 동영상을 공유하시고 추천, 그다음에 좋아요 누르시고 구독하시고, 그다음에 그 보시면은 학생이 봐서 나 저거 한번 읽어볼게 라고 하면은 일단 성공인 거예요. 그다음에 읽고, 그래서 어머님에게 좋은 책 혹은 뭐 저에게 좋은 책 혹은 뭐 어떤 독서가가 좋다고 추천하는 책은 그 사람들에게 좋은 책이에요. 학생한테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학생이 읽고 싶어야 되고, 뭐 읽다 보면은 굉장히 그 흥미는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제가 뭐 다음 책은 뭐 경제학과 관련된 책이 아니겠지만 하고 싶은 얘기가 몇 가지가 또 있어요. 경제학 책 중에서 재밌는 책들이. 그런 책들도 앞으로 소개할 기회가 있을 거고, 제가 비문학, 문학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할 거니까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책 좀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예.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